상가함수 그래프인데 일단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주기함수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야. 주기함수. 뭐 별거 없어. 일단은 어떤 함수 fx가 fx 플러스 p를 만족하는 함수면 주기함수라고 불러. 그러니까 이거 만족하면 주기함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는데 뭐 예를 하나 들어볼게. fx가 fx 플러스 2라고 해보자. 요걸 만족한대. 요걸 만족하는 함수인데 하나씩 이제 그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대충 좀 대입을 해서 확인을 좀 해볼 텐데 자 하나씩 대입해 볼게. 일단 뭐 만만한 게 정수니까 정수값을 그냥 좀 대입을 해볼게. x에다가 0 대입하면 f0은 f2랑 같다 라는 게 성립한다는 얘기지. 그치? 0 대입하면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그리고 1 대입하면 f1은 뭐랑 같아? f3이랑 같다라는 게 성립하지. 그 다음 2 대입하면 뭐 나와? 2 대입하면 뭐 나와? F4 나오지. F4랑 같다라는 거고 얘랑 같다는 거고 그 다음에 3 대입하면 F3은 F5랑 같은 거니까 얘랑 F5가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 다음 뭐 6 대입하면 요거랑 같고 4 대입하면 요거랑 같고 그 다음에 5 대입하면 7이랑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 거지. 계속 이어질 수 있지 이게. 그치? 이런 건데 이걸 이제 이 식에 대해서 그림을 살짝 그려보면 뭐 그냥 예시로 그려볼게. 아무거나 fx가 지금 식이 나와 있는 건 아니니까 1, 2, 3, 4, 5, 6 이 정도까지만 해볼까? 1, 2, 3, 4, 5, 6 요까지만 해보자. 자 f0이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해볼게. 이 값이 1이라고 해보자. 이 값이 그냥 1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f2도 뭐야? f2도 얼마? 1인 거잖아. f4도 얼마야? 1이지. f6도 1이고 다 1이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짝수들은 전부 다 1이라는 얘기잖아. 맞지? 그럼 F8도 1이고 F10도 1이고 계속 이제 쭉 1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F1이 만약에 이제 0이라고 쳐봐. 0. 그럼 F3도 0이고 F5도 0이고 F7도 0이겠지.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겠지. 그치? 근데 이제 지금은 내가 그냥 너네 좀 이렇게 보기 편하라고 정수값을 몇 개만 좀 대입을 한 거거든. 정수만 대입한 건데 이게 사실 함수다 보니까 이제 보통은 정의역이 좀 실수 범위의 값을 갖잖아, 보통은. 그치? 그러니까 0에서 1까지 이 연속되는 다 실수. 그치? 실수 값을 하나씩 쭉 대입했을 때 이 fx의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생겼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0부터 1까지 그 값들을 요 사이에 있는 모든 그 실수 값들을 쭉 대입을 해봤더니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왔대. 그러면 당연히 2부터 3까지도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왜냐면 지금 봤잖아. 0 넣었을 때랑 2 넣었을 때 똑같고 1 넣었을 때랑 3 넣었을 때 똑같잖아. 그러면 0이랑 1 사이의 값을 대입했을 때 그러니까 나오는 값이랑 2에서 3 사이의 값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그 그림 이게 당연히 똑같겠지. 맞아? 여기까지 이해했냐? 됐지? 이해했냐? 확실해? 아니 0 넣었을 때 1이라며 2 넣었을 때 1이고 맞지? 그러면은 저 0이랑 1 사이에 이제 있는 요 x 값들을 쭉 대입해서 나오는 y 값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당연히 2에서 3 사이에 있는 값들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y 값이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림이. 맞지? 왜냐면 이걸 만족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0.1 대입해봐. 그럼 뭐랑 같아? 0.1 대입하면 2.1 대입한 거랑 같다는 얘기잖아. 그 다음에 0.2 대입하면 2.2 대입한 거랑 같다며. 그러니까 0.1, 그 다음에 2.1, 그 다음에 0.2, 2.2 이런 식으로. 다 같잖아, 사이의 값이. 맞지? 그럼 당연히 4에서 5까지도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이해하지, 뭔 말이지? 그 다음에 1에서 2까지 마찬가지 값들을 쭉 대입을 했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여기 3에서 4도 이렇게 나올 거고 5에서 6도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올 거란 얘기야. 됐어?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계속 반복이 된다는 얘기지. 여기든 주어진 정의역에 대해서 이 그래프가 계속 반복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요 그림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 그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지. 맞아?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함수를 주기함수라고 한다는 거지. 이 그림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 그래서 이 함수는 주기함수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주기를 뭐라고 하는 거야? 이 주기. 요 그림의 길이가 얼마야? 요 그림에서 x, 요 그림의 시작에서 끝까지 요만큼의 길이가 얼만데?
2잖아 2. 그러면 이때 이제 이 함수의 주기를 2라고 하겠다는 얘기야. 주기를 2. 됐어? 그러니까 그림이 이게 한 세트잖아. 이게 한 세트. 이 그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주기를 2라고 한다는 얘기지. 됐어? 이런 게 주기 함수야. 그래서 근데 이제 봐봐. 지금 내가 이 그림이 계속 반복이 된다라고 해서 주기를 2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요 두 개를 한 세트라고 생각해서 이 그림이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해도 되긴 하잖아. 그렇지 않아? 왜냐면 어차피 이게 계속 나오니까 요 두 개가 한 세트, 이렇게 합친 게 한 세트라고 생각해서 이게 계속 반복된다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잖아. 그치? 틀린 건 아니잖아. 그럼 그렇다고 해서 주기를 4라고 하진 않아. 마찬가지야. 요렇게 세 개가 한 세트라고 생각해서 이 세 개가 반복이 된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주기를 6이라고 하진 않는다고. 오케이? 주기의 정의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식을 만족하는 최소의 양수 p, 0이 아닌 상수 p가 존재할 때 그때 이 p를 주기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함수의 주기. 그러니까 여기서 반복되는 그 최소의 길이가 뭐야? 2잖아, 2.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복되는 최소의 길이잖아. 여기 얘가. 맞지? 길이가 4. 그러니까 마찬가지. 그러니까 4칸씩 반복한다고 할 수도 있고 6칸씩 반복한다고 할 수도 있고 8칸씩 반복하는 것도 맞긴 맞아. 그지? 반복은 해. 그렇게 반복하긴 하는데,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짧은 길이를 주기라고 한다고. 그래서 주기를 2라고 하는 거지. 됐어? 이해하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fx랑 fx 플러스 2가 같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 식도 성립한다고 생각하면 돼. 요것도. 이건 몇 칸씩 반복한다는 뜻이야? 4칸씩 반복한다는 뜻이지, 그지? 그래서 이게 성립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얘가 성립하면 이것도 성립한다라고 보면 된다고. 지금 봤잖아. 이 두 칸씩 반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4칸씩 반복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그지? 아니면은 이게 6칸씩 반복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맞지? 아니면 8칸씩 반복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 이렇게. 됐어? 그래서 요 식이 성립을 하면 얘네들도 전부 성립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거를 fx는 fx 플러스 np라고 생각하는 거지. np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p가 이제 주기 2이기 때문에 2n 요게 성립한다고 생각하면 돼. 됐어? 그러니까 요 뒤에가 2의 배수일 때도 성립을 한다는 얘기지. 됐지? 근데 만약에 이제 문제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만약에 처음부터 문제에서 그냥 이렇게 나왔어. 요 식만 나왔어. 요 식만. 그러니까 fx가 fx 플러스 8이랑 같다. 어떤 함수가 이걸 만족한다. 이렇게만 나왔어. 그럼 그 함수에 일단 이걸 딱 보는 순간 주기 함수네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잖아. 이 식을 만족을 하니까. 그치? 일단 주기 함수라는 건 확인할 수 있어. 그리고 8칸씩 반복한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지. 그치?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주기가 8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건 안 돼. 뭔 말인지 이해하냐? 그러니까 문제에서 그냥 이렇게 나온 거야. fx랑 fx 플러스 8을 만족하는 어떤 함수 fx가 있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일단 이게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이 fx는 주기 함수다라는 것까지는 확인할 수 있어. 그리고 8칸씩 반복하는 것도 확인할 수는 있다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주기가 8이다? 그거는 모른다는 거지. 얘 주기가 8인지는 몰라. 왜냐면 지금 이것도 8칸씩 반복은 하잖아. 그치? 근데 얘 주기는 얼만데? 주기는 2잖아. 그치? 그러니까 주기가 8인 거는 모른다는 얘기야. 근데 8칸씩 반복하는 건 확실한 거지. 이해하냐? 그러니까 이걸 보고 무조건 주기다라고 하면 안 된다고. 맞지? 그냥 이제 8칸씩 반복하고 주기 함수구나 라는 거 정도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게 주기 함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칭 함수라는 게 있는데, 대칭 함수라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선에 대해서 대칭이거나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을 갖는 그런 성질을 갖는 함수를 대칭 함수라고 하는데, 뭐 일단 첫 번째로는 이런 게 있어. y축 대칭 함수라는 게 있어. y축 대칭 함수. 그러니까 저 식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이런 거야. 자, 이 식을 만족하는 함수를 우리가 y축 대칭 함수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거랑 x를 대입한 그 결과가 같은 함수. 그걸 우리가 y축 대칭 함수라고 하고,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는 우함수라고 얘기할 거야. 우함수. 그냥 이름이야. y축 대칭 함수를 우함수라고 얘기해.
우리가 알고 있는 우함수는 기본적으로 2차 함수 같은 게 있지. x제곱. 맞아? 자, y는 x제곱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이잖아. 이렇게 생겼잖아. 맞지?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치? 그럼 여기다 한번 대입을 해봐.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야? 여기다가 1이지 1. 그리고 1 대입하면 얼마야? 이것도 1이지. 둘이 같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 어때? 성립하잖아. 그치? 그리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얼만데? 4잖아. 그치? 근데 2 대입한 거랑 어때? 똑같지. 4잖아 얘도. 얘도 같잖아. 그러니까 이거 만족하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뿐만이 아니라 모든 x에 대해서 다 이게 성립하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우함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식으로 보통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니까 문제에서 대놓고 우함수다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식으로 나와. 식으로 이거 어떤 fx가 이걸 만족한다. 그럼 너네가 이걸 보고 아 얘는 y축 대칭함수 우함수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돼. 그렇지? 그 다음 두 번째는 원점 대칭이라는 게 있어. 원점 대칭 함수. 이것도 식으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f-x는 마이너스 fx를 만족하는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 이걸 우리는 기함수라고 하거든. 기함수. 마찬가지 외우면 된다 이거. 외워야 돼 이거. 자, 기함수에 너네가 알고 있는 기함수의 대표적인 식은 일단 y는 x가 있어. 원점 대칭. 원점 대칭 함수 y는 x.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볼게. 자, y는 x는 대충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 y는 x. 그치? 여기다가 마찬가지 대입해봐.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그냥 y는 x랑 같으니까.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x에다가 1 대입하면 1인데 거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얘랑 같겠지. 마이너스 1이니까. 맞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나오잖아. 그럼 x에다가 2 대입해서 마이너스 붙인 거랑 같겠지. 그러니까 이걸 성립하지. 이게 성립하지. 그치?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잖아. 그래서 이제 요 함수는 y축 대칭, y축 원점 대칭 기함수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이런 거야. 일단 우함수 같은 경우는 이 y축 대칭을 우함수라고 했는데 이 y축에 대해서 이걸 접었을 때, 그러니까 이걸 돌렸을 때 원래 함수랑 똑같잖아. 포개어지잖아. 그러면 이제 y축 대칭 함수라고 얘기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y축에 대해서 이렇게 돌리면 어때? 원래 함수랑 같아 달라? 다르지? 이거 돌리면 어떻게 돼? 돌리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y축에 대해서 이렇게 돌리면 얘는 이렇게 돌아가고 얘는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니야. 그럼 이 함수랑 똑같아? 아니지. 포개어지지가 않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y축 대칭은 아닌 거지. 그럼 원점 대칭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원점 대칭은 점에 대한 대칭이라서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접고 한 번 접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 번 또 접는 거야. 두 번 접는 거야. 이렇게 한 번 접고 이렇게 한 번 접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원래 그래프랑 겹쳐지면 그러면 이제 원점 대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접어버리면 이렇게 나오지. 그치? 요 그래프를 다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접어버리면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원래 그래프랑 포개어지잖아. 그러니까 얘는 원점 대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됐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칭은 기본적으로 두 종류가 있어. 이런 선에 대한 대칭. 이런 선에 대한 대칭. 이걸 선대칭 함수라고 얘기해. 그리고 이런 점에 대한 대칭. 점대칭 함수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선대칭 함수는 이걸 접는 선으로 접었을 때 원래 함수랑 포개어지면 선대칭 함수라고 하는 거고 점대칭 함수는 방금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접고 이렇게 두 번 접는 거야. 위에서 아래로 접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접었을 때 원래 그래프랑 포개어지면 점대칭 함수라고 생각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사실 선이 y축하고 그러니까 y축 선대칭하고 점대칭이 y축이랑 원점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여러 가지가 있어.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네 그런 거 있잖아. y는 x-1 제곱 플러스 2라는 이런 2차 함수 그래프가 있다고 하면 이 그래프 가운데 아볼이고 가운데 x 값이 얼마야? x 대칭축이 얼마야? 대칭축 x는 얼마지? x는 얼마? 1이지. 1이잖아. 그럼 이 함수는 x는 1에 대한 선대칭 함수겠지. 근데 얘는 y축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선대칭 함수라고 해서 y축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의 선에 대한 대칭 함수가 있다고. 됐어? 그리고 마찬가지 점도 지금 원점만 나와 있는 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1,2에 대한 뭐 점대칭 함수도 있고 뭐 2,3에 대한 점대칭 함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y축이랑 원점에는 이름을 붙여서 얘기를 한다고. 됐지? 그래서 요거까지 기억하고 있으면 돼.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제. 자, 이 대칭이랑 주기에 대한 내용을 한 이유가 삼각함수 그래프가 주기함수면서 대칭함수기도 해. 그래서 이제 요거를 미리 한 건데, 일단 처음에 사인부터 한번 해볼게. 일단 우리가 삼각함수로 알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 세 가지 있잖아. 사인, 코사인, 탄젠트 아니야? 그 중에서 첫 번째 y는 사인 x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거야. 이렇게. 이제 요걸 그릴 건데. 자, 일단 이 그래프는 단위원에서 출발을 할 거야. 단위원에서. 단위원이 뭐지? 단위원. 단위원. 단위원이 뭐야? 단위원! 응? 중심이 0,0이면서 반지름이 얼마? 반지름이 1인 원을 단위원이라고 하는 거야. 그치?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을 단위원이라고 한다고. 자, 이 단위원에서 이제 사인 그래프, 여기서 이제 동경이 시초선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 거 아니야. 요거는 이제 앞에서 우리 삼각함수 할 때 했잖아. 그치? 그래서 그 돌 때마다, 그러니까 얘가 돌 때마다 이 각이 변할 거 아니야. 그치? 그 변하는 그 각에 대해서, y좌표지. 사인 같은 경우는 y좌표니까 y좌표의 그 변화를 보고 그래프를 그릴 건데, 우리 사인의 그 정의가 뭐였지? 사인의 정의. r분의 y였단 말이야. 그치? r분의 y좌표. 근데 지금 r이 반지름인데 1이잖아. 1. 그러니까 1분의 y좌표니까 그냥 y좌표가 sin x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x가 이 x축의 x가 아니라 내가 지금 구분을 줘놨지. x'이라고 구분을 줘놨지. 이 x축, x'축이 아니라 요 x는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이라고 생각하면 돼. 맞지? 그래서 이제 뭐 동경을 내가 이렇게 이제 그렸다고 하면 이 동경과 시초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여기를 x라고 생각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 각의 크기가 변함에 따라서 당연히 동경과 이 원과의 교점의 y좌표도 계속 변하겠지. 맞아? 동경이, 그러니까 각이 좀 더 커지면 동경이 좀 더 올라가면서 원과의 그 교점이 달라질 거 아니야. 맞지? 그리고 이제 그 교점의 y좌표가 사인 값이니까. 그치? 우리는 y좌표만 잘 보겠다는 얘기야. y좌표만. 맞지? 이 동경하고 원과의 그 교점의 y좌표. 이 y좌표의 변화만 보면 돼.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거니까. 자, 그럼 그래프를 하나씩 그려볼게. 자, 교점의 y좌표를 보라고 했다. 알지? 교점의 y좌표. 자, 그럼 동경이 처음에 시초선에 있어. 이렇게. 시초선에 이렇게 있을 때 이 동경과 원과의 교점의 y좌표가 얼마야? 0이지, 0. 얘가 1,0이니까 0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x가 0일 때 y도 0이란 얘기야. 맞지?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갔어. 동경이 좀 올라가서 여기에 각의 크기가 30도라고 해봐. 예를 들어서 30도. 그러니까 30도라는 건 6분의 파이지. 사인 6분의 파이. 얼마야 이게? 사인 6분의 파이가 얼마냐? 2분의 1이지, 2분의 1.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 y좌표가 2분의 1이라는 얘기야. 2분의 1. 맞아? 그래서 6분의 파이일 때 그때 이제 이 값은 2분의 1이라고. 2분의 1.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각이 좀 더 올라가서 이만큼의 크기가 예를 들어서 4분의 파이라고 해봐. 45도. 45도일 때 이 y좌표 얼마야? 2분의 루트이지. 사인 4분의 파이면은 2분의 루트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y좌표가 2분의 루트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45도, 4분의 파이일 때 이때는 2분의 루트이. 한 이 정도? 2분의 루트이다. 이렇게.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올라가서 이 동경과 시초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가 되면 얼만데? 사인 60도가 얼마야? 3분의 파인데 2분의 루트 3이지, 그지? 2분의 루트 3. 이게 이제 y좌표란 얘기지. 그러니까 교점의 y좌표가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란 얘기야. 그래서 여기 3분의 파이일 때 이때 이 값은 2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 2분의 루트 3. 이렇게. 그리고 이게 좀 더 올라가서 이 동경이 90도가 되면 어때? 이렇게 90도가 됐을 때 원과의 교점의 y좌표가 뭐야? 1이지, 1. 맞아? 90도 2분의 파이일 때 y좌표의 그 교점은 1이란 얘기지. 됐어? 그래서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지금은 내가 점으로 찍었지만 이 동경이 시초선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일 거 아니야. 연속적으로. 그치? 그럼 그거에 따라서 이제 y좌표는
점점점 0에서 출발해서 점점점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에이씨, 이렇게. 됐어? 이렇게 생겼어. 그 다음에 이제 이 동경이 90도에서 넘어갔어, 이제. 2, 4분면 쪽으로 넘어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때 y좌표가 점점 어떻게 돼? 작아지지. 그치? 1에서 점점 내려오잖아. 0까지 내려오겠지. 그치? 그러니까 동경이 딱 이렇게 180도를 잃었을 때, 평각을 잃었을 때, 이때 이제 y좌표는 0으로 떨어지겠지. 그치? 근데 이 그림하고 y축에 대해서 뭐야, 지금? 대칭이잖아.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이 y축에 대한 대칭이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이 그림하고도 요 선에 대해서 대칭이란 얘기지. 그치?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 옆에 파이가 있으면 파이까지 점점 떨어지는데 이렇게 대칭 그래프로 나온다는 얘기야. 왼쪽하고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한데 이거랑 이게 대칭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됐어? 그러니까 그림이 합동이야, 둘이. 이 선에 대해서 이렇게 접으면 접힌다는 얘기야. 포개어진다는 얘기야. 그림 내가 좀 지금 그지같이 그렸는데 아무튼 대칭이야.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이 동경이 파이까지 왔어.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시 넘어가서 3, 4분면 쪽으로 왔어. 그럼 이때는 y 좌표가 어때? 마이너스로 가지. 마이너스 내려가지. 어디까지 내려가? 마이너스 1까지 내려가잖아. 이때 이 동경하고 이 원하고의 교점이 마이너스 1이니 0,-1이니까 그때 y좌표는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까지 내려간다는 얘기야. 동경이 어디 있을 때? 그러니까 동경과 이제 시초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얼마일 때? 270도일 때. 그치? 2분의 3파이일 때. 그때 이제 마이너스 1로 내려온다는 얘기지. 마이너스 1로.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리고 당연히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는 X축에 대해서 또 뭐야? 대칭이잖아. 그치? 대칭이니까 이 전 그래프, 요 그래프 있지? 이 그래프하고도 이 대칭일 거란 말이야. 근데 점점 내려가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제 그림이 생긴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요 놈하고 이 놈도 대칭이라고 생각하면 돼. 서로. 그러니까 그림이 똑같아. 합동이야, 합동. 근데 대칭 그래프로 나온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다시 이제 이 동경이 여기 3, 4, 그러니까 이 2분의 3파이에서 다시 이제 4, 4분면 쪽으로 이렇게 넘어갔을 때 이때 y좌표는 어때? 점점 어디로 가? y좌표가 1로 간다고? 이거는 x좌표인데 이 새끼야. y좌표가 어디로 가? 0으로 가는 거지, 그지? 점점 마이너스 1에서 점점 올라가서 0으로 가겠지. 그리고 왼쪽하고도 또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제 2파이일 때 0이고 그 전까지는 계속 올라오는 그래프가 되겠지. 이렇게. 됐어? 그래서 요게 이제 사인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돼. 사인 그래프. 됐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제 동경이 시초선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았을 때 그림이 요렇게 나온 건데 그럼 다시 저 한 바퀴 돌고 다시 저 시초선으로 왔잖아. 그리고 그 상태에서 또 한 바퀴 돌면은 이 그림이 어떻게 되겠어? 또 나오겠지, 그지? 오른쪽으로 또 나오겠지.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지. 동경이 시초선에서 거꾸로 4, 4분면부터 이렇게 갔다고 하면 y좌표, 교점의 y좌표는 음수부터 나오니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야, 그지? 내려가면서 이렇게 되면서 거꾸로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그림이 이렇게 거꾸로 나온다고, 왼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그림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얘기야, 좌우로. 이해하지? 그러니까 오른쪽도 이제 이 그림이 계속 나오고 왼쪽도 이 그림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 함수는 당연히 주기 함수가 되겠지. 됐어? 자, 그럼 이 그래프를 그렸으니까 일단 이 그래프 개형은 당연히 외워야 돼. 그래프 개형 외워서 너네가 그릴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그래프 여기서 정의역부터 찾아볼게. 이 그래프의 성질을 좀 찾아봐야 되니까 정의역을 찾아봐. 정의역은 x바 x는 뭐야? 정의역. 모든 실수라고 할 수 있지. 왜냐면 계속 나오잖아, 그래프가. 그지? 그러니까 모든 실수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 치역은 어때? 치역은 y 값의 범위니까 y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또 1보다 작거나 같지. 그치? 왜냐면 가장 올라갈 때 가장 클 때가 1이고 가장 작을 때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를 벗어날 수 없지. 1보다 클 수 없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수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치역의 범위라고 생각하면 돼. 두 번째는 이 함수는 주기 함수라고 했지. 그럼 얘 주기는 얼마야? 주기 한 세트 얼마야? 2파이지, 2파이.
그러니까 원에서 지금 나왔으니까 한 바퀴가 주기가 되겠지. 2파이가 이제 주기가 되고, 그 다음 이 그래프는 최대값이 존재하지. 얼마? 1이고 최소값도 존재하지. 마이너스 1로 존재하겠지. 그치? 그래서 요게 이제 두 번째 성질.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그래프는 f-x가 마이너스 fx랑 같다. 이 식을 만족하는 그래프야. 그러니까 기함수란 얘기야. 원점 대칭 함수. 여기 나와 있지. 여기 그림 나와 있잖아. 원점에 대해서 이 원점에 대해서 점 대칭이니까 이 원점에 대해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뒤집어 보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그리고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다시 뒤집으면 얘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지. 그치? 그러니까 원래 그래프랑 이제 포개어지기 때문에 원점에 대한 대칭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함수는 기함수다. 요걸 만족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sin 마이너스 x라는 거는 마이너스 sin x랑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됐냐? 그래서 요거 만족하는 기함수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그래서 이제 너네가 이제 그래프를 이제 이 성질들은 당연히 외워야 되고 이거 숙지해야 돼. 이거 숙지를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 그래프도 개형도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너네가 요 뒤에서 이제 삼각 방정식이랑 부동식 이런 거 할 때 그래프를 그려서 풀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는 무조건 그릴 줄 알아야 돼. 알았지? 요거 그릴 줄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에서 이제 요런 거 지금 내가 저 원점에 대한 대칭 함수라고 했는데 얘가 원점 대칭뿐만이 아니라 뭐에 대해서도 대칭이냐면 요 2분의 파이에 대해서도 대칭이야. 그치? 2분의 파이에 대해서도. 지금 여기만 봐도 요 2분의 파이라는 선에 대해서 좌우로 뒤집으면 어때? 그래프가? 여기서 이게 뒤집어 보면 똑같잖아. 원래 그래프랑. 맞지? 그러니까 이 선에 대해서도 대칭 함수란 얘기야. 됐냐? 사인이. 그러니까 원점 대칭뿐만이 아니라 이 선에 대해서도 대칭이고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에 대해서도 대칭이라고. 됐어?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도 어때? 이것도 대칭이지. 왜냐면 여기에 대해서도 여기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뒤집으면 여기 요 놈은 이렇게 되고 요 놈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상태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뒤집으면 얘가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대칭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이 파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대칭이겠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대칭이 되는 게 얘도 되게 이제 많이 나오는 거야. 2분의 파이랑 2분의 3파이뿐만이 아니라 요 뒤에 2분의 5파이에 대해서도 대칭이고 계속 반복이 되니까 대칭이 계속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선대칭이기도 하면서 점대칭이기도 하다는 얘기지. 됐어? 이해하지? 그래서 얘는 요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이 다 합동이란 얘기야. 합동. 다 대칭이기 때문에 다 똑같이 생긴 그래프야. 됐어?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너네가 사인 그래프를 그릴 때 보통 어떤 식으로 그리냐면 보통은 한 세트만 그리거든. 이게 다 그릴 수는 없잖아. 이게 지금 정의역이 모든 실수니까 이 반복하는 걸 계속 그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너네가 보통은 한 세트 정도만 좀 그리는 편이야. 한 세트 정도만. 그래서 한 세트가 2파이니까 2파이를 4등분해서 그려주면 돼. 이렇게. 그러니까 4개를 잘라서 2분의 파이랑 그 다음은 파이 2분의 3파이랑 2파이 2파이를 4등분하면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이걸 4등분한 다음에 사인은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으니까 이렇게 최소로 이제 저 위에 이제 범위를 살짝 정해준 다음에 여기서 이 4등분한 거 그리면 돼. 그냥 이 그래프 개형은 당연히 머릿속에 있어야지.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그리면 된다. 됐어? 요게 기본적인 사인 그래프야. 이렇게 그리자고. 이렇게. 알았어? 4등분 한 다음에 위에 최대 정해놓고 요거 최대 안 정해놓으면 이게 이제 안 정해놓으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 4등분까지 일단 했다고 했다고 치고 그리고 이제 그리면은 이게 위에 끝이 없다 보니까 위아래 끝이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들쭉날쭉 할 수 있다고. 너네가 대충 그리면 이런 식으로 막 왔다가 여기 갑자기 막 이렇게 좁아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그려야 이거 문제를 풀 때 너네가 되게 좀 편하게 풀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위에 아래 적당히 좀 이렇게 완벽하게는 아니라도 적당히 좀 길이 맞게 최소 정해놓고 그리고 이거에 맞춰서 그림을 좀 그리면 된다고. 이렇게. 됐어? 이게 좀 귀찮을 수 있는데 이렇게 그려야 돼. 왜냐면 어느 정도는 좀 맞춰서 그려야 대칭을 이용해서 너네가 값을 계산할 수 있단 말이야. 자, 예를 들어볼게. 우리가 이 그래프로 보통 이제 어떤 짓을 하냐면 사인 6분의 5파이 같은 값을 찾으려고 하는 거야. 사인 6분의 5파이.
우리가 사인 6분의 파이는 이미 알고 있어. 얼마야 이게? 사인 6분의 파이가 얼마지? 30도니까 얼마야? 2분의 1이란 말이야. 2분의 1 맞지? 그러면 2분의 1이고 사인 6분의 5파이는 그러면 150도란 말이야. 6분의 5파이가 150도잖아. 왜냐면 6분의 파이가 30도라며. 그럼 6분의 파이에다가 5배 했으니까 당연히 30도에다 5배 하면 몇 도인데? 150도잖아. 150도. 그치? 그래서 6분의 5파이는 150도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너네 사인 150도를 알아 몰라? 몰라. 그치? 사인 30도는 우리가 특수각으로 외우고 있는데 근데 사인 150도는 모른단 말이야. 그걸 이제 이 그래프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계산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잘 봐. 이만큼이 6분의 파이지. 이만큼 길이가. 그치? 이게 지금 30도의 길이잖아. 그럼 여기 지금 이 6분의 5파이라는 건 내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사인에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라고 쓸 수 있나? 그럼 이거 통분하면 6분의 5파이가 나오잖아. 맞지? 그럼 이 말은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왼쪽으로 갔다는 얘기잖아. 뺐다는 얘기는. 맞지? 그럼 파이가 지금 여기가 파이지. 그치? 이만큼이 여기가 지금 파이인데 파이에서 이 길이만큼을 왼쪽으로 갔다고. 이 길이만큼. 6분의 파이만큼. 그럼 요거랑 조금 적당하게 좀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은 길이를 이제 여기다가 이제 좀 해보면 한 요 정도? 요 정도가 6분의 파이라고 하면 길이가. 그럼 여기의 좌표가 이제 6분의 5파이가 되는 거지.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왼쪽으로 갔으니까. 맞아?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y 값의 좌표, y 좌표가 여기에 해당하는 좌표랑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여기 좌표랑 같아야 돼. 근데 지금 어때? 그림. 그럼 내가 대충 그리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왔을 때 요거랑 같지. 그치? 원래 이거랑 같아야 돼. 그림이. 이해하냐고 말이지? 그러니까 그림을 원래 제대로 그렸다면 여기서 잘 봐. 요만큼이 6분의 파이야. 그리고 여기가 파이라고 했을 때 그럼 요거랑 그 비슷한 길이로 그러니까 똑같은 길이로 요 정도? 그럼 요만큼이 6분의 5파이란 말이야. 여기가. 그러니까 요만큼 길이가 똑같다고 했을 때.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y 좌표랑 여기에 해당하는 y 좌표가 같아야 된다고 이렇게. 왜냐면 얘가 2분의 파이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라며. 이해하냐?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으면 요 길이랑 요 길이도 어때야 돼 당연히. 같아야 될 거 아니야. 대칭이니까. 맞지? 이해하지? 근데 지금 잘 봐. 내가 요 길이 좀 비슷하게 이렇게 잡았어. 솔직히 지금 봐봐. 요 길이 좀 똑같잖아. 똑같지 그지? 똑같은데? 근데 여기에 y좌표랑 여기에 y좌표랑 지금 같아 달라? 다르지? 왜냐면 내가 지금 여기를 좀 길게 그리고 여기를 좀 짧게 그렸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삑사리가 난다고. 됐냐? 그래서 이걸 너네가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야 이 대칭성을 이용해서 값을 계산할 수 있단 말이야. 됐어? 그러니까 그래프를 좀 정확하게 그려야 된다고 이렇게. 좀 이쁘게 그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너네 근데 그래프 그리는 거 보면 대충 막 이지랄로 그리잖아. 그치? 이렇게 하지 말고 나도 이게 미술에 별로 재능이 없어. 재능이 없는 게 아니라 재능이 그냥 마이너스란 말이야 나는. 이게 그림 되게 못 그려. 엄청 못 그리는데 그래도 이거는 웬만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눈대중으로 어느 정도 간격 좀 맞춰서 여기도 마찬가지 이 4등분한 것도 이 간격을 어느 정도 좀 눈대중으로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선을 좀 이렇게 그 좀 경계선을 다 이렇게 그려놓으라고. 경계선을 이렇게 그려놓고 너네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이쁘게 그릴 수 있어. 어느 정도 대칭이 좀 되게끔은 너네가 그릴 수 있다고. 알았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그림 그릴 때 이런 식으로 대충 선 그려놓고 경계선 그려놓고 여기다가 이제 그래프를 그리라고. 알았지? 그러니까 경계선 안 그려놓고 막 대충 이따위로 그리면 다 손가락 하나씩 다 잘릴 거야. 알았지? 손가락 마디 하나씩 다 자를 거야. 이거 안 그릴 때마다. 안 그랬어? 그럼 하나 자르고, 그럼 또 안 그랬어? 그럼 또 하나 자르고 이렇게. 알았지? 이렇게 해. 처음에 좀 귀찮아도 이렇게 해야 너에게 정확히 값을 계산할 수 있다. 알았지? 네. 그래서 아무튼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그래프 그릴 줄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성질 다 외워주면 돼. 됐지? 요거 가지고 문제 풀 거니까. 됐냐? 그 다음 두 번째 코사인 그래프인데 이거 잠깐 쉬었다 가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y는 코사인 x. 요건 조금 좀 간단하게 할게. 요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이제 단위원에서 시작을 할 거야. 단위원에서 시작하고 저 사인 그래프랑 이제 패턴이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되는데 자, 이것도 x 프라임이라고 하자. 자, 우리 코사인의 정의가 뭐지? r분의
x 좌표, 그지? x 프라임이라고 할게. 여기 지금 x를 내가 이제 그 각으로 이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여기 x 프라임이라고 좀 둘게. 그러면 r이 또 이제 반지름은 단위원이니까 이제 1이라고 생각을 하면 얘는 x 프라임 좌표지. 그지? 그러니까 동경과 동경과 원의 교점의 x 프라임 좌표, 여기 좌표를 얘기하는 거야. 됐어? 아까 우리 사인은 여기에서 y 좌표를 봤잖아. y 좌표를 기준으로 봤단 말이야. 동경이 움직이면서 이 교점의 y 좌표가 위아래로, 그러니까 위로 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y 좌표를 봤다면 이번에는 x 좌표를 볼 거야. 그럼 동경이, 그러니까 일단 그냥 한번 볼게. 동경이 여기서 출발하면은 이때 x 좌표, 교점의 x 좌표는 여기지. 1이지, 이제 1부터 시작하지. 그럼 이게 점점 올라가면서 이 x 프라임 좌표가 점점 어때? 점점 작아지겠지, 그지? 동경이 올라가면서. 그래서 동경이 딱 90도가 됐을 때는 이때는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교점의 x좌표가. 맞지? 그리고 다시 넘어가면 어때? 넘어가면 이 동경이 이쪽으로 넘어갔을 때 이 교점의 x 프라임 좌표는 여기 음수 쪽으로 다시 내려갈 거 아니야. 그지? 그랬다가 이 동경이 점점 내려오면서 이 x 프라임 좌표가 점점 계속 왼쪽으로 가다가 동경이 딱 이게 180도가 됐을 때 여기에 찍히겠지. x 프라임 좌표가 마이너스 1로 찍히겠지. 그리고 다시 동경이 이렇게 3, 4분면으로 넘어가면 다시 마이너스 1에서 커지겠지, 점점. 그치? x 프라임 좌표가, 이 교점의 x 프라임 좌표가 여기일 거 아니야. 맞지? 그럼 마이너스 1 찍고 다시 쭉 가면서 0을 찍고, 맞지? 동경이 이렇게 왔을 때 0을 찍고, 그리고 동경이 다시 4, 4분면 쪽으로 가면 다시 또 양수로 다시 또 이제 교점의 x 프라임 좌표가 이제 양수 값으로 다시 올라가지. 그치? 그래서 동경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2파이가 됐을 때 다시 이제 1로 이제 그 교점이 나오겠지. 맞지? 그러니까 x좌표 같은, 그러니까 이 동경이 이제 이렇게 한 바퀴 돌 때 x좌표가 1에서 시작해서 0으로 갔다가 여기에서 다시 마이너스 1 갔다가 다시 이제 0으로 왔다가 다시 1로 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치? 그럼 이거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는 어떻게 나오냐면 처음에 이제 시작이 이제 1부터 시작을 한다는 얘기지. 1부터 시작을 하고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마찬가지 파이, 그리고 2분의 3파이, 그리고 2파이. 요것도 이제 앞에서 사인 그래프랑 똑같이 4등분을 했을 때 얘가 그래프는 이제 1부터 시작해서 2분의 파이일 때 0, 그 다음에 0에서 또 파이일 때는 파이까지는 마이너스 1까지 가고 마이너스 1, 그래프 좀 이상하네 또. 마이너스 1까지 찍고 그 다음 마이너스 1에서 다시 0으로 갔다가 다시 또 이제 1로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됐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지금 보면 알겠지만 너네도 요 길이랑 지금 요 길이가 어때? 원래 같은 거지, 그지? 원래 같아야지. 근데 지금 길이 어때? 다르잖아, 지금, 그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경계를 이제 대충 막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나오게 되면 대칭을 좀 이용하기 힘들다고.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때 너네는 이제 경계를 이제 정확하게 경계선을 정확히 그려놓은 다음에 거기 안에다가 그래프 이제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아무튼 요렇게 대충 그래프 개형은 이제 메롱이 나오지, 메롱. 맞지? 메롱 그래프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야. 이 점에 대해서 이 그림이랑 이 그림은 서로 대칭이라고 생각하면 돼. 원래는 합동이야.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합동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 이 선에 대해서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이 다 서로 대칭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 이 점에 대해서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이 서로 대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어? 그래서 이 메론 그래프가 계속 반복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됐냐? 마찬가지 왼쪽도 똑같고 오른쪽도 똑같고 계속 반복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반복됐을 때 이 그래프의 성질, 마찬가지로 이 성질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 정의역을 좀 볼게. 정의역은 어떻게 돼? 정의역은 x바 x는 이것도 모든 실수겠지. 왜냐면 동경이 계속 움직일 수 있잖아. 그치? 계속 움직이면서 계속 그림이 생길 테니까 모든 실수가 될 수 있고 치역은 어떻게 돼 또? 마이너스 1 이상의 1 이하가 되겠지.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 마이너스 1. 맞지? 그래서 가장 높아봐야 1이고 낮을 때는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주기는 얼마? 마찬가지 2파이일 거고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최대는 1이고 최소는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함수는 요걸 만족하지. f-x는 fx. 그러니까 y축 대칭 함수란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그래프 보면 이 선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잖아. 그치?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함수라고 생각하면 돼. 우함수. 코사인은 우함수다. y축 대칭 함수. 그래서 코사인 마이너스 x는
그냥 코사인 x랑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우함수 같은 경우는 요 마이너스를 없애는 느낌으로 가면 돼. 마이너스 없애고 코사인 x랑 같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지금 요 그래프에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만큼 그래프는 뭐지? 이만큼 요 그래프가 뭐야? 사인 그래프잖아. 이제 사인 그래프. 그래서 사인 그래프랑 코사인 그래프랑은 기본적으로 개형이 완전히 같다고 생각하면 돼. 개형은 같은데 근데 위치는 좀 다르지. 그치? 시작하는 위치가 좀 다르잖아. 코사인은 여기 1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메론 그래프가 나오는데 사인은 원래 여기 원점에서 시작해서 이 그래프가 나오잖아.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맞지? 살짝 산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잖아. 그래서 위치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위치는 어떤 관계냐면 사인 그래프를 x축으로 2분의 파이만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이게 이제 코사인 그래프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사인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근데 코사인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건데 이 사인이랑 그래프 모양을 똑같이 맞춰보면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 그치? 그리고 코사인 그래프는 좌우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2분의 파이면 여기는 얼마겠어? 좌우 대칭이니까 y축에 대한 대칭이니까 여기가 2분의 파이면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사인 그래프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하면 코사인 그래프랑 같이 나오지. 똑같이 나오지. 그치? 그래서 사인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이동하면 코사인 그래프랑 겹쳐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지? 그래서 여기까지 사인 코사인 그래프 다 개형을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탄젠트 그래프인데 탄젠트 그래프를 하기 전에 요거부터 좀 얘기를 할게. 탄젠트는 조금 느낌이 다르니까 요거 하기 전에 이거부터 먼저 할게. 자, 이 함수의 최대 최소하고 죽인데 최대 최소랑 그 다음에 주기. 자, 이거는 뭐냐면 방금까지 우리가 기본적인 그래프를 했단 말이야. y는 그냥 sin x랑 cosine x 그래프 요거에 대한 개형을 그리고 이거에 대한 특징들을 좀 이제 찾아봤는데 자,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그래프를 살짝 변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변형을 해서 식을 변형해서 그 만들어진 그래프 그 그래프의 특징들을 좀 찾아보려고 하거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뭐냐면 y는 a sin x 요 그래프에 대한 특징을 좀 찾아볼게. 그러니까 얘는 이제 사인 앞에 a가 곱해져 있는 형태지. 그치? 그래서 뭐 예시로 하나 써보자면 y는 2 sin x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요거 한번 그려볼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봐봐. 그럼 이거의 차이를 보려면 일단 원래 그래프를 좀 그려놔야지. 이렇게. 여기 2분의 파이 그리고 파이 2분의 3파이 그 다음에 2파이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이렇게 있다 해보자. 자, 원래 사인 그래프는 대충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거 봐. 이게 선을 안 그리니까 그림이 아주 또 그지 같네. 그지? 이렇게. 대략 이렇게. 여기가 더 짧냐? 아니지? 똑같지? 잘 그렸는데? 이런 식으로. 이상하네. 아무튼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릴게. 지금은 이게 문제 푸는 게 아니니까. 아무튼 이렇게 이게 원래 사인 그래프잖아. 맞지? 원래 사인 그래프인데 y는 2 sin x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원래 그래프에다가 x에 2분의 파이 대입하면은 1 나오지. 원래는. 그치? 근데 여기다가 x에 2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이만큼이 1이잖아. 근데 앞에 뭐가 곱해져 있어? 2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2분의 파이를 대입했을 때 이제 2가 나온다는 얘기지. 1이 아니라. 맞아? 지금은 내가 2분의 파이만 예시로 이제 대입해서 그러니까 대입해서 이제 찍어본 건데, 근데 여기에 2배가 된 거잖아. 곱하기 2니까. 맞지? 그럼 당연히 0에서부터 요 2분의 파이까지 요 사이에 있는 모든 x 값들을 다 대입했을 때, 거기에 이제 나오는 y 값이 다 2배가 된다는 얘기잖아. 곱하기 2가 돼 있다는 거는. 그치? 그러니까 여기 지금 1에다가 곱하기 2 한 것처럼, 여기 있는 모든 y 값에 다 2배가 된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래프가 모든 값에다가 다 2배가 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프가 이렇게 다 2배가 돼갖고. 오케이? 여기도 마찬가지. 요 y 값에 대해서 2배가 돼서 여기로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다 2배가 된 거야. 다. 그럼 마찬가지 여기도 2배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리고 여기도 다 2배가 되니까 마이너스 1에서 2배를 한다는 건 마이너스 2로 내려간다는 얘기잖아. 오히려. 맞지? 그래서 얘도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사인 앞에 2라는 어떤 값이 곱해져 있으면 2라는 값이 곱해져 있으면 위아래로 2배만큼 늘리는 거지. 됐어? 그럼 3이 곱해져 있으면 위아래로 3배만큼 늘리는 거고. 그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이 좀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 최대값과 최소값이 바뀐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2분의 1 sin x를 한번 확인해 볼게. 그럼 이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2분의 1이 곱해지는 거니까 어떻게 돼? 오히려 더 줄어들지. 낮아지지, 그치? 이게 더 찌부가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얘는 2분의 1배가 되는 거니까 오히려 반으로 이제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이렇게. 반으로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여기 원래 1이었던 값은 2분의 1로 바뀔 거고 마이너스 1이었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로 바뀔 거야. 이렇게. 됐어?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오히려 줄어들었지. 2분의 1배가 돼서. 됐지? 요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리고 이제 요것도 한번 써볼게. 마이너스 2 sin x. 자, 이것도 한번 확인해보자. 그러니까 2 sin x랑의 차이는 부호 차이지. 그치? 부호 하나 차이잖아.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플러스였는데 마이너스로 바뀐 거. 요거 차이긴 한데 근데 이 마이너스를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y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y는 2 sin x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 그래프를 무슨 짓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 그래프에 무슨 짓을 해서 이렇게 만든 거야? 이 마이너스를 y 거라고 생각해서 y한테 갖다가 주면 지금 마이너스 y로 바뀌었잖아. 여기서 이렇게 왔을 때 마이너스 y에서 마이너스 y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무슨 짓 하면 이렇게 나오겠어? 무슨 대칭? 원점 대칭? y에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건 무슨 대칭했다는 얘기야? x축 대칭했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이 주황색 그래프를 x축에 대해서 대칭한 거야. 이 그래프는. 오케이? 요 그래프는. 그러니까 그래프가 x축에 대해서 이게 뒤집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어?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 그래프, 이 분홍색 그래프의 최대값이 얼마야? 이 최소값은 마이너스 2야. 어때? 얘 최소랑 어때? 똑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최대값, 최소값이 변하진 않는다고. 이해하냐고 말이지? 그러니까 부호는 최소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라고. 이해하지 뭔 말인지? 그러니까 최소에 영향을 주는 건 이 사인 앞에 얼마가 곱해졌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이 부호는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됐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y는 a sin x라고 했을 때 이 그래프의 최대값은 그냥 a가 아니라 절대값 a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됐어? 왜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마이너스 2가 곱해졌을 때 원래 잘 봐. 원래 사인의 최대가 1이고 최소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2가 곱해졌어.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2가 최대고 여기 마이너스 2 곱하면 플러스 2가 최소야?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최대고 이게 최소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절대값을 씌워서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의 절대값 씌워서 그냥 이제 a라고 표현을 해주면 이게 최대값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최소값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걸 최소값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됐어? 이해하지? 그래서 사인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는 최대 최소의 영향을 주는 놈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만약에 y는 마이너스 5 sin x 이렇게 있어. 그럼 얘는 최대값이 얼마란 얘기야? 5란 얘기지. 최소값은 마이너스 5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y는 sin bx, x 앞에 개수가 바뀌었을 때 이때는 뭐 예시로는 이제 y는 sin 2x라고 생각해 볼게. 자, 이것도 그래프를 대략 그려볼게. 1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쇽 이렇게. 괜찮은데 이번에?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그 다음에 2파이. 자, 원래 그래프는 대략 이렇게 우와 이렇게. 이것도 이상해. 이렇게 나왔어. 그치? 이게 y는 sin x. 그러면 sin 2x랑 이제 비교를 해볼 건데 봐봐. 원래 2분의 파이 대입하면 뭐라고? 원래 그래프에 2분의 파이 대입하면 1이지 1. 원래는 1이야. 그럼 봐봐. sin 2분의 파이가 1인 거잖아. 그치? sin 2분의 파이가 1인 거야. 그럼 생각해봐. 여기 x에다가 여기에 얼마를 대입해야 sin 2분의 파이가 나올까? 이 x에다가 뭘 대입을 해야 2분의 파이가 나와? 4분의 파이를 대입해야지. 그치? 그러니까 원래는 2분의 파이를 대입해서 1이 나왔던 거를 여기다가는 4분의 파이를 대입해야 1이 나오겠지.
왜냐면 4분의 파이를 대입해야 사인 2분의 파이가 되면서 1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4분의 파이를 대입해야 원래 대입했던 그 값이랑 똑같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반으로 줄어든 거지. 그치? 그리고 봐봐. 사인 파이가 얼마야? 사인 파이는 0이란 말이야. 사인 파이는 0이야. 그치? 그러니까 원래는 파이를 대입해서 0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건데 근데 여기다가는 얼마를 대입해야 파이가 나오냐? 2분의 파이를 넣어야지. 2분의 파이를 넣어야 이 약분돼서 사인 파이가 나올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0이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원래 파이를 대입해서 0을 얻었었는데 2분의 파이를 대입해야 0을 얻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반으로 줄어들었지. 그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값들이 다 반으로 줄어들어야 원래 값이랑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야. 원래 y 값이랑.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이렇게. 우와, 우와, 이렇게. 됐냐? 이해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여기서 살짝 이렇게 민 거지, 이렇게. 밀어서 이제 찐빵을 만든 거지. 맞지? 그러니까 주기가 어떻게 된 거야? 주기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면 돼, 반으로. 원래 주기가 2파이였는데 지금 파이로 이제 한 세트가 파이로 줄어들었잖아, 주기가. 맞지?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이 x 계수는 주기에 영향을 주는 놈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걸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원래 사인의 주기가 2파이잖아. 맞지? 그거를 x 계수로 나눠서 새로운 주기를 계산하겠다는 얘기야. 파이 이렇게. 반으로 줄었으니까. 됐어? 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자,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y는 sin 2분의 1x. 이번에는 2분의 1이 곱해졌다고 생각해보자. x에. 그러면 생각해봐, 이것도. 원래 2분의 파이를 넣었을 때 1이 나오잖아, 그치? 그럼 여기에는 뭘 대입해야 sin 2분의 파이가 나올까? x에다가 파이를 넣어야지, 그치? 파이를. 맞지? 파이를 대입해야 2분의 파이가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파이를 넣었을 때가 1이 나온다는 얘기야. 됐지? 원래는 2분의 파이 넣었을 때 1인데 파이를 넣었을 때 1이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번에는 2배가 된 거지. 원래 대입했던 값에 2배를 대입을 해야 그래야 원래 우리가 알던 그 y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주기가 2배가 되는 거지. 여기 3파이, 그 다음에 이것도 좀 그림이 이상한데. 파이, 2파이, 3파이. 3파이, 이 정도? 3파이? 그 다음에 4파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앞에 2분의 1x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그 다음에, 아이고, 요렇게, 요렇게. 그림 좀 많이 이상하지? 이상한데. 요렇게. 그치? 그러니까 주기가 몇 배가 된 거야? 2배가 됐지, 그치? 그러니까 오히려 앞에 x에 2분의 1이 곱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2배로 늘어났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거꾸로지, 반대로지, 그치? 반비례 같은 느낌이지. 얘 같은 경우는 원래 2배였는데 x의 개수가 2배가 되니까 거꾸로 주기는 반으로 나뉘었고 그 다음에 2분의 1배가 됐을 때는 주기가 오히려 이제 2배로 늘어난 거야. 그러니까 원래 사인 그래프의 주기에다가 2분의 1을 나눠서 x 개수로 나눠서 얘는 4파이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겠다는 거지. 됐어? 그래서 이제 주기를 이제 구할 때는 x 개수로 나눠서 원래 주기를 x 개수로 나눠서 새로운 주기를 너네가 계산을 해주면 돼. 됐지? 그래서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외우면 된다 이거. 그 다음에 sin 마이너스 2x를 생각해봐 이번에. sin 마이너스 2x. 그럼 이거는 뭐야? 요 그래프를 무슨 짓을 하면 이렇게 나오겠어? 무슨 대칭? 이번에는 x의 부호가 바뀌었잖아. 그럼 y축 대칭을 했다는 얘기지, 그치? y축 대칭. y축 대칭을 했다는 얘기야. 그럼 아까 이 2x 그래프가 이 초록색 그래프였거든, 그치? 이 그래프를 y축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 이 그래프의 모양이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진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그냥 이렇게 뒤집는 거니까, 맞지? 그럼 당연히 주기는 변해 안 변해? 변하진 않지. 주기는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앞에 있는 부호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절대값을 씌워서 이제 주기를 계산하겠다는 얘기지. 됐어? 그러니까 부호가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원래 사인의 주기 2파이에다가 x 개수가 지금 마이너스 2잖아. 이게 부호가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을 씌워서 나눠주겠다는 얘기야. 그렇게 해야 우리가 찾고 싶은 주기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됐지? 그래서 요것도 두 번째 건 이제 이런 거지. y는 sin bx라는 그래프의 주기는 2파이 원래 사인의 주기를 x 개수의 절대값으로 나눠서 새로운 주기를 계산을 하면 된다.
그래서 요거 주기 구하는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의 절대값이 최대값이고 거기에 마이너스를 붙인 게 최소값이라고 생각하고 최소가 바뀐다고 생각하면 되고, 두 번째는 x계수가 바뀌었을 때 주기가 바뀐다고 생각하는 거야. 사인의 원래 주기에다가 x계수의 절대값으로 나눠서 새로운 주기를 계산하는 거지. 됐지? 외워야 돼 이거 두 개.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보자. 세 번째는 y는 sin x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1이라고 해볼게. 자, 이건 뭐 하는 거야? sin x 그래프를 뭐 한 거야? x축의 방향으로 파이만큼 평행 이동하고, 그치? 그 다음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지. 맞지? 요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x축의 방향으로 파이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다라는 거는, 이것도 그림을 대략 그려보면 원래 사인 그래프, 이거 좀 대충 그릴게. 이렇게. 이게 더 잘 그렸네. 이렇게 나왔지. 여기가 2분의 파이고, 그 다음 여기가 파이, 그 다음 여기가 2파이란 말이야. 맞지? 그럼 이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파이만큼 이동했다는 거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맞아? 여기가 이제 3파이가 되고. 됐어? 이렇게 이동했고, 그 다음에 y축으로 1만큼 이동했다는 거는 위로 몇 칸 올라갔다는 거야? 위로 한 칸 올라갔다는 얘기야. 한 칸. 맞지? 한 칸 올라갔어. 위로 한 칸. 그러니까 한 칸 올라갔으니까 여기가 2, 요 정도?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여기서 이렇게. 오, 이거 미친놈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그래프 너무 못 그렸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됐냐? 이렇게. 이히. 그러면 이때 이 그래프의 최대값은 뭐야? 2가 되겠지. 최소값은 얼마? 0이 될 거고. 맞지? 그러니까 x축에 대한 평행이동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만 움직이니까 최대 최소라든지 뭐 주기라든지 그런 게 바뀌는 게 아니잖아. 왜냐면 주기는 바뀌지 않잖아. 왜냐면 그래프 개형이 평행이동한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니니까. 뭐 이렇게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진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주기가 바뀌진 않고, 그 다음 최대 최소도 마찬가지 위아래이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x축 평행이동 같은 경우는 별로 변하는 게 없어. 그치? 근데 이제 y축 평행이동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니까 최대값이랑 최소값에 영향을 주지. 그치? 그러니까 원래 최대값에다가 1 더하면 되고, 이동한 만큼. 그리고 최소값에다가도 원래 최소값에다가도 이동한 만큼을 더해서 0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이해하냐? 자, 그래서 이제 y축 평행 이동이 최대 최소에 좀 영향을 주다 보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y는 a 사인에 bx 플러스 c 플러스 d라는 변형된 이런 식이 있을 때, 이런 함수식이 있을 때, 여기서의 최대값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절대값 a에다가 y축 평행 이동한 만큼을 더해서 플러스 d라고 하는 게 최대값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최소값 공식은 절대값 a에 마이너스를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저 뒤에 있는 y축 평행 이동만큼을 더해주면 최소값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주기는 얼마라고? 주기는 2파이 나누기 절대값 b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됐냐? 그래서 이렇게 공식을 외워주면 된다고. 됐지? 사인에 대한 변형 공식, 변형에 대한 그 최대 최소 주기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나와. 그래서 요거 외워주면 돼. 요 그림 나와 있지. 그리고 당연히 코사인도 사인이랑 그래프가 어때? 그래프가 똑같잖아. 그냥 평행이동 관계잖아. 그것도 x축 평행이동 관계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코사인도 그래프 이 최대 최소 주기 구하는 공식은 똑같다는 얘기야. 사인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돼. 얘도 최대 최소 주기는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왜냐면 그래프 자체가 똑같잖아. x축 평행이동 관계이기 때문에 똑같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됐지? 그래서 요거 공식 다 외워야 된다. 요거 가지고 너네 문제를 풀 거라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탄젠트 그래프. 세 번째가 이제 y는 탄젠트 x인데, 자, 이 탄젠트 x도 이제 단위원에서 출발할 거야. 자, 이것도 이제 그림을 그려볼게. 우리 탄젠트의 정의가 뭐지? x분의 y잖아, 그치? 그치? 그래서 이제 여기다 한번 써보면 탄젠트의 정의는
지금 여기서는 이제 x 프라임분의 y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맞지? 그럼 동경이 마찬가지로 시초선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움직였어. 그럼 여기에 이제 이루는 각의 크기를 x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 교점의 좌표, 교점의 x좌표를 x'이라고 하고 y좌표는 그냥 y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저 수선을 좀 내렸을 때 요만큼 길이가 이제 x'인 거고 이만큼 길이가 y가 되는 거지. 그치? 뭐 사실 길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정확하게는 좌표지, 좌표. 여기 좌표가 x' 좌표고 요 좌표가 y 좌표잖아. 그치? 근데 얘가 x'분의 y라며. 그럼 결국 얘분의 얘란 얘기잖아. 그치? 근데 이거는 x 증가량이지. 그 다음 얘는 y 증가량이잖아. 그럼 결국 이 탄젠트 x라는 거는 이 동경의 기울기란 얘기지, 기울기.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기울기니까, 직선의 기울기. 그치? 그러니까 기울기란 얘기야, 기울기. 그래서 이 동경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그 기울기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얘기지. 됐지? 그러니까 아까 사인은 교점의 y좌표를 좀 중점적으로 봤고, 그 다음 코사인은 교점의 x좌표, 그치? x'좌표, 이거를 중점적으로 봤다면, 지금 이제 탄젠트 같은 경우는 이 동경의 기울기를 보겠다는 얘기야. 맞지? 그러니까 기울기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 자, 그럼 봐봐. 자, 일단 동경이 시초선에서 출발했어. 그러면 이 각의 크기는 0이잖아. 맞지? 0일 때 기울기는 뭐야? 이 기울기, 이 직선의 기울기 뭐야? 0이잖아, 0. x축이랑 평행한 직선의 기울기는 0이잖아. 그러니까 0,0에서 출발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가 이렇게 올라왔어. 그러니까 동경이 좀 올라왔어. 그럼 기울기가 이거는 양수값이지. 요 기울기는 양수잖아. 그치? 오른쪽 위로 향하는 기울기가 양수 기울기잖아. 맞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점점 양수로 올라간다는 얘기야. 그러다가 45도가 됐을 때 기울기는 1이겠지. 그치? 45도가 됐을 때. 그리고 점점 더 올라갔을 때는 기울기가 계속 1보다 더 커지는 기울기가 나오겠지. 그치? 기울기가 계속 커질 거야. 계속 커질 거야. 그럼 계속 커지다가 기울기가 이 동경이 이렇게 됐을 때 기울기는 존재해, 안 해? 안 하지, 그치? y축과 평행한 직선은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배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가 각의 크기는 2분의 파이 90도가 되는데 이때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 2분의 저 탄젠트 값이. 됐어? 근데 존재하진 않지만 얘가 기울기는 점점 계속 커진단 말이야. 계속 커지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엄청 큰 기울기 하나만 그냥 예시로 들어보면 y는 뭐 1억 x 같은 거. 그치? 기울기가 1억인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왜냐면 양수값으로 계속 커지니까. 그치? 그러니까 얘가 엄청나게 크게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일단 4분의 파이까지는 천천히 올라가다가, 그래서 기울기 1일 때까지는 천천히 올라가다가 여기 넘어가서부터는 엄청나게 빨리 커진다고 생각하면 된다. 됐어? 이해하지?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2분의 파이일 때는 값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치? 탄젠트 값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 직선하고 이 그래프하고 교점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안 생기겠지, 그치? 값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2분의 파이를 우리가 이제 점근선이라고 하는 거지, 점근선. 점점 가까워지긴 하잖아, 그치? 이 선이랑 가까워지긴 하는데, 근데 얘랑 만날 수는 없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얘는 점근선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치? 그리고 이 동경이 90도를 넘어가면은 이렇게 되잖아. 그치? 이거는 기울기가 음수인 기울기지. 그치? 음수인 기울기인데, 근데 엄청나게 낮은 것부터 시작하겠지. 뭐 마이너스 1억 같은 것부터 시작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저 밑에서 시작한다는 얘기야. 밑에서 시작해서 기울기가 점점 동경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얘가 파이가 됐을 때 이제 기울기가 또 0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0을 향해 가는 거지. 저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파이까지 기울기가 쭉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데 이제 0을 향해 가는 거지. 그러니까 파이일 때 딱 0이 될 거고. 맞지? 그리고 파이를 넘어간 순간 기울기가 다시 양수가 될 거 아니야. 이 기울기 양수잖아. 그치? 양수면서 점점 또 올라가는 그래프 나오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랑 똑같이 또 나오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2분의 3파이일 때 기울기 존재해야 안 해. 안 하지, 그지? 요렇게 됐을 때, 마찬가지. 동경이 이렇게 됐을 때, y축과 평행한 직선이니까 그래프 존재 안 하지. 그러니까 요것도 점근선이 되겠지. 그리고 다시 4사분면 쪽으로 넘어와서 기울기가 다시 뭐야? 부호가. 기울기의 부호는 다시 음수잖아, 그지? 음수인데 쭉 가다가 또 이제 기울기가 0일 때까지 2파이가 되는 순간 기울기가 0이 되겠지. 그래서 2파이일 때는 기울기가 0. 저 밑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오겠지. 되냐?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됐지? 응. 자, 그래서 이 그래프도 이제 정의역과 치역을 좀 살펴보면 일단 정의역은 어때?
정의역은? 얘는 모든 실수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왜냐면 중간중간에 뭐가 있어? 점근선이 있잖아, 그렇지? 불가능한 부분이 있잖아. 그러니까 2분의 파이라든가 2분의 3파이라든가 그 다음엔 또 얼마겠어? 요 그래프가 지금 이 그래프가 계속 나오니까, 이 그림이 계속 나오니까 그 다음은 또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다음에 여기에 점근선이 또 있겠지, 그치? 그럼 여기는 뭐겠어? 2분의 5파이겠지. 왜냐면 지금 얘 간격이 얼마인데, 여기 점근선에서 점근선 사이의 간격이 얼마야? 이만큼이 파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큼도 간격이 파이가 되겠지, 그치? 계속 이 그림이 반복이 되니까, 그치?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점근선을 제외한 모든 실수라고 해서 보통은 이제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를 제외한 모든 실수라고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점근선 빼고 전부 다, 이런 의미지. 근데 점근선을 보통 우리가 기준 처음 점근선, 가장 처음에 나온 점근선이 2분의 파이잖아. 그래서 얘를 보통 기준으로 잡아. 그래서 요거에서 여기서 시작해서 파이만큼 떨어져 있지. 그 다음 점근선이. 마찬가지 왼쪽에서도 파이만큼 점근선이 떨어져 있어. 이게 또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란 말이야, 이 점근선이. 그러니까 파이만큼 떨어져 있잖아. 그죠? 그래서 파이의 배수만큼 계속 떨어져 있는 점근선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제 가능하니까. 그래서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를 제외한 모든 실수라고 얘기하는 거지. 정의역을. 됐어? 그 다음 치역은 어때? 치역은 오히려 모든 실수가 되지. 그치? y 값이 다 나오잖아. 계속 올라가고 계속 내려가니까. 맞지? y 값이 전부 다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이게 지금 치역에서 모든 실수다 보니까 최대값, 최소값은 있어, 없어? 없겠지, 그치? 우리 2차 함수 할 때도 아볼 그래프에서 여기 최대값이 존재해, 안 해? 최대값은 없잖아. 왜냐면 계속 올라가니까. 그지? 근데 대신에 최소값은 존재하잖아. 끝이 있으니까. 그지? 그것처럼 얘도 그래프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최대값과 최소값은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주기는 있지. 주기는 얼마야? 주기는 파이지 지금. 요 그래프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주기는 파이. 아까랑 조금 다르지. 그 다음 세 번째는 얘는 점근선이 존재하지. 점근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하지. 점근선의 방정식. 아까 정의역 제외한 모든 실수라고 했잖아. 정의역에서 점근선 제외한 모든 실수라고 했잖아. 그때 이 점근선을 그대로 쓰면 되지. 그러니까 x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이게 점근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여러 개가 나온다는 얘기야. 점근선이 되게 여러 개가 있잖아. 그래서 n은 기본적으로 정수라고 얘기하고 이 점근선은 이렇게 이제 식을 너네가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얘의 함수도 원점에 대한 대칭 함수라서 기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지. 요것도 지금 내가 그린 그림은 조금 좀 그지 같아서 요 그래프를 잘 보면, 자, 이 원점 기준으로 해서 위에서 아래로 접어버리면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그럼 이걸 다시 y축에 대해서 이렇게 접어버리면 이 그래프가 똑같이 나오지. 맞지? 그러니까 원점에 대한 대칭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됐냐? 그래서 원점 대칭 함수, 기함수란 얘기야. 그래서 탄젠트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탄젠트 x다. 그러니까 사인 함수랑 똑같지, 기함수라는 건. 그래서 요렇게 요런 특징을 다 마찬가지로 외워주면 된다. 그러니까 탄젠트는 조금 그래프가 일단 좀 특이하고 사인 코사인이랑 다르게, 그리고 다른 점은 정의역하고 치역이 좀 다르지. 그지? 그러니까 점근선이 있다는 거, 점근선이 있다는 것도 다르고 주기도 좀 다르지. 그지?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이랑 패턴이 좀 달라. 그래서 좀 따로 이제 외운다고 생각하면 되고. 자, 그래서 얘는 또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처럼 이렇게 변형된 식 있잖아. a 탄젠트 bx 플러스 뭐 c 플러스 d, 이렇게 변형된 식에서 최대, 최소는 공식이 따로 없겠지. 애초에 최대, 최소가 없으니까. 그래서 주기만 존재하기 때문에 주기만 너네가 이제 구할 줄 알면 돼. 방법은 똑같아. 파이, 원래 탄젠트 주기가 파이잖아. 이걸 뭘로 나눠주면 돼? x 개수, 그치? 절대값 b로 나눠주면 그냥 새로운 주기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주기 구하는 것만 잘 기억하면 된다. 그래서 탄젠트 그래프까지 다 잘 외워주면 되고, 이것도 그림을 다 그릴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자, 여러 가지 각에 대한 삼각함수의 성질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각변환이라는 건데, 아까 내가 그거 있었지. 사인 6분의 5파이.
네, 사인 6분의 5파이를 계산을 하려면 그래프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계산한다고 했잖아. 그치? 6분의 파이만큼 떨어져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대칭성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되는데,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만 나왔을 때 이걸 이 값을 계산하시오라고 나오면 그냥 그래프 그냥 잠깐 그린 다음에 하면 되긴 하거든. 근데 문제가 딱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지. 요거랑 되게 다양하게 이제 사인 뭐 6분의 5파이 아니면 뭐 코사인 4분의 8파이, 4분의 7파이 뭐 곱하기 더하기 뭐 탄젠트 얼마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의 값을 한 번에 이제 계산하라 뭐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 값을 계산하라고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다 나올 때마다 계속 그래프를 그리면 좀 번거롭잖아. 그치? 시간도 많이 뺏기고. 그래서 이제 이 성질을 이용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삼각함수 성질 있지? 이걸 이용해서 얘를 좀 빨리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 없이 좀 빨리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식이 지금 4가지가 나왔다고 생각하면 돼. 됐어? 그래서 이 4가지를 원래는 외워야 되는데, 근데 이 4가지를 이제 합쳐서 하나의 공식으로 만든 게 있거든? 그 공식을 이제 각변환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옆에 나와있지, 이거. 요거. 네, 요 변형 방법, 이게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미 요거 지금 배웠잖아, 그지? 기억하고 있지?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기준이 2분의 파이 곱하기 n 플러스 세타가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요 뒤에 있는 각을 이렇게 변환을 할 거야. 이렇게 변형을 해서 요걸 가지고 풀 거야. 맞지? 이게 기준이야, 이게. 그래서 요 2분의 파이 곱하기 n은 당연히 정수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세타로 표현을 할 거야. 그리고 요 세타는 특수각으로 표현하면 돼. 특수각.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특수각이니까 특수각으로 표현을 해주면 돼.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한 다음에 이렇게 표현했을 때 n이 만약에 짝수라면 그대로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대로. 그러니까 사인은 사인 그대로 가고 코사인은 코사인 그대로 가고 탄젠트는 탄젠트 그대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n이 홀수일 때는 뭐야? 사인이 뭘로 바뀌어? 코사인으로 바뀌고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뀌고 탄젠트는 탄젠트 분의 1로 바뀐다라고 이제 외워주는 거야. 그냥 외우면 돼. 공식이야. 맞지? 이렇게 이제 일단 이렇게 해서 바꾸고 나서, 그리고 부호에 대한 것도 있는데 그건 예시를 좀 들어보면서 할게. 자, 사인 6분의 5파이 지금 써놨으니까 이걸로 한번 해보자. 자, 이거를 내가 사인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라고 바꿔도 되나? 그치? 6분의 5파이를 파이 마이너스 6분의 5파이로 바꿔도 되고, 그 다음에 이놈을 다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분의 파이 곱하기 2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됐어? 이렇게 표현해도 되잖아. 그치? 왜냐면은 얘가 기준이니까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하는 거지. 2분의 파이 곱하기 2 그 다음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렇게. 됐지? 그러면 이때 n이 짝수야 홀수야? 짝수잖아. 2는 짝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사인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고 생각하는 거지. 사인이 그대로 가는 거지. 짝수니까. 됐어? 그럼 그대로 가고, 그 다음 뒤에 있는 6분의 파이 있지. 그러니까 이 6분의 파이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이 뒤에 있는 절대값을 갖고 오는 거야. 6분의 파이 이렇게. 됐어? 이렇게 갖고 오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뭘 따지면 되냐면 얘가 몇 사분면 각인지를 따지면 돼. 이게 몇 사분면 각이냐? 뭐 여기서 따지는 게 더 낫겠는데,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면 몇 사분면의 각이야? 2사분면의 각이잖아. 2사분면의 각. 그럼 2사분면의 각에서 사인은 양수야 음수야? 2사분면에서 사인은 양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가는 거지. 양수. 만약에 얘가 음수였으면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고. 됐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3단계 정도가 있는 거야. 3단계. 일단은 기본적으로 얘를 2분의 파이 곱하기 n 플러스 세타 형태로 만들어줘. 요게 이제 기준이니까.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고 나서 거기서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확인해서 그대로 갈지 바꿀지를 결정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서 이제 그대로 갈지 바꿀지 결정했고, 그 다음 마지막 단계가 이제 얘가 몇 사분면에 있는지를 확인해서 얘가 그 사분면에서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부호를 확인하는 거지. 그래서 양수면 그냥 쓰면 되고 음수면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는 거고. 그렇게 이제 계산해 주면 돼. 그럼 사인 6분의 파이가 얼마인데? 사인 30도니까 얼마야 이게? 2분의 1인 건 알잖아. 그치? 이렇게. 요걸로 이제 계산하는 거지, 이렇게. 됐냐? 됐지? 그럼 이번엔 코사인 6분의 11파이를 한번 해볼게. 얘는 뭐야? 뭐라 쓸 수 있냐?
코사인의 뭐야? 네? 왜 생각해봐 그냥.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이렇게 먼저 생각해봐. 뭐야? 2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지, 그치? 그래야 6분의 12파이에서 6분의 파이 빼는 거니까 6분의 11파이 나오잖아.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코사인 2분의 파이 곱하기 얼마야? 4 마이너스 6분의 파이라고 쓸 수 있지, 그치? 그럼 n이 뭐란 얘기야 여기서? 짝수란 얘기잖아. 그럼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러니까 코사인 6분의 파이 그대로 가는 거야. 됐어? 그리고 이제 얘가 몇 사분면인지 따져보는 거지. 근데 여기서 보는 것보단 이게 더 편하니까 이게 몇 사분면이냐? 4사분면이지, 그치? 4사분면. 2파이 마이너스 2파이 한 바퀴니까 2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면 4사분면이잖아. 4사분면 코사인은 뭔데? 양수지.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쓰는 거지. 코사인 6분의 파이는 얼만데? 30도니까 2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고. 됐어? 탄젠트 4분의 9파이라고 해볼까? 자, 이건 어때? 뭐라고 썼느냐? 탄젠트 찌꺼리 봐. 2파이. 2파이. 그 다음에 더하기 4분의 파이 아니야? 그러면 4분의 9파이잖아. 그지? 4분의 8파이 더하기 4분의 파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그지? 이렇게 쪼갤 수 있지? 그러면은 얘는 잘 봐. 얘는 다시 탄젠트에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분의 파이 곱하기 4라고 쓸 수 있지. 똑같이. 그럼 얘는 짝수야 홀수야 얘니? 짝수잖아. 그러면 안 바뀌지. 탄젠트 4분의 파이 그대로 가면 된다고. 근데 얘가 몇 사분면인데? 1사분면이지. 1사분면 탄젠트 플러스니까 그대로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얘는 1이다 이렇게 쓰는 거지. 됐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고. 근데 잘 봐. 여기서 이거를 일단 기준이 내가 2분의 파이 곱하기 n 플러스 세타라고 하긴 했지만 이거를 지금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조금 번거롭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굳이 꼭 이게 기준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이 상태로만 표현하면 돼. 첫 번째 표현만 그냥 하면 돼, 솔직히. 여기까지만 그냥 써도 돼. 왜냐면 봐봐. 여기 지금 분모에 뭐가 있어? 2가 있잖아, 2. 그치? 근데 n이 만약에 짝수라면 얘가 어떻게 됐겠어? 약분 됐겠지. 약분돼서 없어졌겠지. 그리고 n이 홀수라면 약분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럼 잘 봐. 얘 2분의 파이를 만들진 않았지만 분모에 지금 뭐가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잖아. 그치? 그럼 약분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n이 뭐란 얘기야? 당연히 짝수란 얘기잖아. 짝수니까 약분이 됐겠지. 분모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맞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다고. 그러니까 굳이 요거까지 쓸 필요 없이 그냥 분모가 없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만 표현하고 나서 분모가 없어? 그러면 짝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분모가 있어? 그러면 홀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되냐? 그러니까 요거까지 쓸 필요 없다. 됐지? 이해하지? 그러면 사인 3분의 7파이 뭐야 이거? 사인 빨리 2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지 맞아? 그럼 짝수야 홀수야? 짝수 분모가 없으니까 짝수 오케이? 짝수 그럼 사인 안 바뀌지? 사인 3분의 파이 몇 사분면이야 이게? 1사분면이지, 그치? 1사분면. 1사분면이니까 플러스. 이대로 가는 거지. 됐어? 그 사인 3분의 파이니까 60도 2분의 루트 3이겠지. 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됐지? 그래서 요런 게 이제 각변한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왼쪽에 있는 4개의 공식을 다 합친 게 이건데, 사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다 풀 수 있긴 하거든? 다 풀 수 있어. 근데 사실 요거랑 1번하고 2번 정도는 조금 알고 있는 게 좋아. 1번하고 2번 정도는 좀 알고 있는 게 솔직히 좀 편하거든, 이게. 이게 뭐냐면 1번은 주기 공식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주기가 나왔을 때는 그러니까 버릴 수 있다라는 건데
사인의 주기가 얼마야? 2파이잖아, 그렇지? 사인의 주기 2파이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여기서 사인 지금 3분의 7파이가 나와 있거든. 여기 나와 있는 거. 이거를 지금 내가 2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라고 썼잖아. 그치? 근데 사인의 주기가 2파이라며. 그럼 요 2파이는 버릴 수 있다는 거지. 그냥 버리고 사인 3분의 파이를 바로 쓸 수 있다고. 오케이? 그러면 방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쉽지. 왜냐면 이거 짝수홀수 이거를 이 공식을 사용을 하려면 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몇 사분면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 그렇게 해서 부호까지 결정해야 된단 말이야. 맞지? 근데 이걸 주기 공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2파이 주기네? 버리자. 그리고 사인 3분의 파이. 이게 끝이야 이게. 그러니까 생각이 굉장히 좀 짧아졌지. 되게 간단하잖아. 그래서 주기 공식은 조금 알고 있는 게 좋다는 얘기야. 됐지? 그러니까 사인은 주기가 2파이니까 주기의 배수만큼 더해져 있으면 그냥 버려버리고 그냥 사인 세타를 쓰면 된다는 얘기야. 됐어? 그러니까 사인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2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주기 버리고 그냥 사인 마이너스 3분의 파이다 이렇게 쓰면 된다. 됐어? 그치? 그 다음에 코사인의 주기도 뭐야? 코사인의 주기도 2파이니까 그냥 이대로 쓰면 돼. 마찬가지로. 그 다음 탄젠트 주기는 뭐야? 파이잖아. 그래서 얘는 n파이. 그러니까 파이의 배수기만 하면 그냥 다 버리고 탄젠트 세타 이렇게 써주는 게 주기 공식이란 얘기야. 됐어? 이해하지? 근데 여기서 조금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자, 이 사인, 지금 요거는 내가 이렇게 썼잖아. 맞지? 요거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내가 이제 그 짝수홀수로 생각을 하게 되면, 짝수홀수 저 방법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잘 봐봐. 얘는 짝수야, 홀수야, 일단 짝수겠지. 분모가 없으니까. 그러면 사인이 안 바뀌지, 그지? 안 바뀌고, 요 뒤에 3분의 파이를 그냥 쓰라고 했지. 요 마이너스는 상관없고. 그냥 쓰라고 했지, 그지? 이거 절대값을. 맞지?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필요 없이. 이렇게 쓰라고 했잖아. 맞지? 그리고 지금 얘가 몇 사분면이지? 2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는 몇 사분면이야? 4사분면이잖아. 4사분면에서 사인은 뭐야? 음수잖아.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를 붙여서 써야 된단 말이야. 요렇게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흐름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주기 공식을 쓸 때는 이거 버리고 이걸 그냥 통째로 부호까지 갖고 오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 사인이 기함수니까 마이너스 밖으로 뽑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사인 3분의 파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얘랑 같은 값이 나오지. 그치?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조금 헷갈릴 수 있어. 그러니까 주기 공식을 쓸 때는 주기만 버리고 요거를 부호까지 통째로 갖고 와야 돼, 그대로. 근데 짝수홀수 이 방법을 쓰게 되면은 여기서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별로 상관없고 이 뒤에 있는 그 특수각의 절대값만 그냥 갖고 오잖아. 그리고 부호는 나중에 따로 이게 사분면 따져서 부호를 이제 결정을 해주잖아.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조금 헷갈릴 수 있다고. 이해하냐 뭔 말이지? 그러니까 요것만 조금 주의해주면 되게 간단하게 풀 수 있어. 주기 공식 이용해서. 됐지? 그 다음 두 번째 2번은 이제 음각 공식이라고 해서 이거는 사실 근데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데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얘가 기함수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지. 그치? 요거야 요거. 그냥 음각 공식이라고 해서 이거 마이너스 밖으로 뽑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코사인은 우함수니까 얘는 코사인 세타랑 같은 거지. 그치? 마이너스 없앨 수 있지 우함수니까. 탄젠트는 무슨 함수? 기함수니까 마찬가지 마이너스 밖으로 뽑아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요게 음각 공식이야 그냥. 요것도 알고 있으면 편해.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도 얘가 지금 사인이 기함수니까 마이너스 밖으로 뽑아서 이렇게 표현한 거지. 됐어? 이렇게.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 풀면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면 되겠다.